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구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무릎 관절입니다. 주로 이제 많은 무릎 관절 환자를 수술을 하고 이제 살지만 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하게 됐는데, 일단 명지병원에서는 6 년간 이제 병원장을 역임하고 이제 의료원장을 하게 되었고, 어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운동이 약이다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진료 현장 밖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을 어 운동을 통해서 자기 만성 질환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보급하고 있는 운동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 벤처 기업을 하나 창업을 했습니다. 액티메디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거기에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관절염, 변화하는 치료, 진화하는 기술, 뭐 인제 이런 제목으로 인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제 이게 저의 주 전공인 퇴행성 관절염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 벤처기업의 대표로서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왜 이런 만성 질환의 퇴행성 관절염을 좀 치료하는 의사가 회사까지 창업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관절염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를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후학들, 어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의과대 학생들이 이 방송을 시청한다면 그런 선배 의사로서 왜 이런 창업을 하게 되었으며, 창업을 할 때 어떤 꿈을 갖고 인제 우리가 인제 그런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감을 좀 함께 나누는 것도 좀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를 보자면 음 이런 식으로 인제 우선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무릎 전문의가 본 인제 관절 치료, 현재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창업까지 하게 됐는지, 또 그다음에 제가 만든 액티메디라고 하는 창업과 스토리, 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대표적으로 잘못된 이름이 관절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관절염은 실제로는 염증성 질환이 아닙니다. 퇴행, 거꾸로 가는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인제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 인제 다 관절 염증이라는 말이 인제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물차고 막 퉁퉁 붓고 하는 것은 초기 관절염 때나 있고, 그다음에는 다리에 변형이 일어나고 주로 이제 안으로 휘죠. 안으로 휘고 별로 부어 있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된 병은 아닌데, 그랬다고 해서 2000 년도에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다, 인제 이렇게 미국 류마티스 관절염 협회에서 선언을 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학술적인 어떤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파괴된 그런 퇴행성 관절염에도 염증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직까지도 인제 옛날에 이 관절염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진시황의 불로초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인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인제 관절염을 인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뼈와 연골이 손상돼서 정말로 이렇게 망가진 어떤 그런
병만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환자들의 인권이 점점 높아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제 초기에 어떤 병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벌써 통증과 부종, 관절의 기능 저하만 있어도 관절염의 범주에 인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뭐 선진국 대부분 우리나라도 인제 그 선진국에 들어와 있지만 미국과 유럽과 그 선진국의 대부분의 어떤 진단 기준이 최근 한 10년 정도 안에 굉장히 좀 관대하게 넓어졌다는 것이 인제 특징이 되겠고 또 그만큼 많이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인제 요 통계를 보면은 참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통계가 있습니 예 이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이렇게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2017 년서부터 아주 최근이지만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8년 동안 벌써 8%가 줄었네요. 1 년에 한 1%씩 인제 생산 인구는 줄고 반대로 이 파란색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점점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인제 13%가 23%로 그래서 인제 매년 1% 이상 인제 빠르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초록색의 유청소년 인구 14세 이하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면서 초고령 그 사회로 인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2022 년에 900만 정도 됐던 관절염 환자가 2년 만에 3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늘어서 1,051만 명의 관절염 환자가 보고가 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 여성, 인제 파란 색깔이 남성이면 대략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가 돼서 지금 이제 관절염 수가 가파르게 인제 올라가고 있다. 인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2020 년에 떨어졌던 거는 관절염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코로나가 막 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병원의 이용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1년 만에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관절염 환자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 말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그러니까 병원에 제한적으로 환자들이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 관절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술을 하느냐 주변에 보시면은 관절염 때문에 수술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는 관절염의 수술이 빠르게 성장하냐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2019 년에서부터 2023 년까지 통계는 비슷한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대략 한 20% 정도 전체 관절염의 80%는 수술하지 않고 한 20%는 이제 수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고 아마 고령화가 점점 지속되면서 인제 나이가 드실수록 인제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인제 생명이 연장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절염이 왜 무서운가? 그것은 이게 한 번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급성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혈관 파열 같은 아주 급성기가 아니라 눈을 뜨면 시작해서 잠을 잘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어떤 고질적인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통증이 운동량과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체중은 증가하게 되고 또 관절염을 갖게 되는 많은 연령층에서 가지고 있는 노인병, 성인병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는 암까지도 악화시키게 되고 사회활동은 감소되는 그런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인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환자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주치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수가 축복이 되지 않고 장수가 겪어야 되는 형벌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장수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마저도 무릎이 아픈데
움직임은 더 다르니까 운동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환자분들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움직일 때마다 그륵그륵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관절을 아끼기 위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단 관절 연골은 움직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되지만 영양 공급이 되지 않고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신진대사가 돼야 되는데 관절이 회복되는 어떤 신진대사의 자극이 떨어지고 무릎 주변의 근육은 더 약해져서 무릎을 보호하는 그 충격에 대한 대비는 점점 약해지고 작은 통증에도 이제 그런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관절염의 예방이나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이고 최근에 이제 미래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4P 메디신 또는 5P 메디신에 보면은 participation이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그 병에 참여하는 일이죠. 그리고 preventive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미리 관절염이 악화되는 걸 예방도 하고 환자가 수동적으로 의사의 어떤 주사나 수술이나 어떤 공고의 그 병을 맡기고 약을 받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파티시페이티브 그러니까 질병 치료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이제 단순해 보여도 미래의학의 가장 중심이 이제 운동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그러나 꼭 좋은 것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할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쿼트가 굉장히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지 못하고 발가락보다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올 때는 더 운동을 할 때 이제 나빠지죠. 그 다리가 안으로 이렇게 모일 때라든지 이렇게 압력이 증가되는 자세라면 요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다시는 운동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하고 오신 분들께 의사들이 아주 너무 쉽게 이제 운동하지 마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는 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무조건 만보, 2만보 시간만 나면 걷는 것은 좋은 치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염 때문에 이제 걷는 분들이 대부분 시속 5km 정도의 아주 저강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1시간을 해도 우리가 하루에 권장하는 운동 특히 근력 강화의 그 시점에서 볼 때는 1/3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좀 더 의학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면은 아까 노화로 인한 관절염으로 인한 변화가 무릎 주변의 근력이 감소되면서 이제 수비대가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행시 충격 흡수로 인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악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관절 그 자체, 무릎 관절 그 자체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하지를 지탱하는 운동은 엉덩이 근육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엉덩이에 바깥쪽 중둔근이라고 하죠. 이제 다리를 들고 이렇게 평형을 해서 이제 쓸 때 딱 받쳐주는 골반의 근육을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골반이 이렇게 좌우로 이게 흔들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단단하게 이제 준비가 된 이후에 무릎 주변의 근력 운동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올바른 운동은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이 약이다라고 하는 어떤 캠페인이 이제 한 12년 전 정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신 미국 대학의 스포츠 의학의 학회에서 운동은 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2012년 정도에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그런 이제 이거 운동에 동참하게 됐죠. 결국 의사들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만성 질환에 대해서 운동을 권고하고 그냥 단순히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대장암을 수술한 이후에 고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했을 때, 그러니까 1 시간 정도 이제 PT 같은 운동을 했을 때 대장암의 재발률을 2.2배 줄일 수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이와 같다 해서 이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환자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많이 연구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에다 기부하는, 그러니까 의사들의 어떤 그 지식과 데이터를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지침을 이제 운동치료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런 사회에서 만성 질환을 만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급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동이 약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고 있고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MBC에서도 그런 미국의 운동이 약이다의 그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운동을 창시했던 미국의 윌리엄 버틀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운동이라는 그 요소를 알약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가장 소중한 효과를 갖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운동은 처방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여서 2017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운동의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이제 도입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이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큰 이제 그 사회적 변화를 5년 전에 맛보게 되었죠. 그래서 인제 비대면으로 밖에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고립되게 되고 격리로 인해서 진료가 안 되고 인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많은 만성 질환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겪어 보셨지만은 지난 코로나를 지났던 3년 반의 시기, 뭐 한 길게는 한 4년 정도의 시기에 국민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어떤 것들이 늘었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의료로 들어오면서 4차 의료혁명을 일으키고, 재테크에서 인제 환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가 비대면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운동 프로그램들을 집에서 방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비대면 운동을 매일매일 핸드폰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어플이 개발되고 온라인에 연계가 참여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런 어려운 역경이 오히려 기술적 진보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의 격리는 의료를 병원 밖으로 이제 확장시키게 된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인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도달하지 못했던, 또 진료실에서 늘 환자를 보면서 의사로서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이제 하나씩 인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또 고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여전히 인제 그런 젊은 그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가 인제 1 년이 훌쩍 넘어서 1년 4 개월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필수 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여러 진료 과목은 인제 성장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퇴행성 관절염을 다루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이 실손보험의 지급액의 28.6%를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또 도수치료가 그중에서도 11%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큰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비급여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 방안이 인제 많이 인제 그 소개가 되고, 이 개혁 방안의 대부분은 그렇게 실손보험으로 소비되는 많은 의료비를 줄이고 이것을 필수 의료로 돌리지 않으면은 이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인제 이런 위기의식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더더욱 그냥 의사들의 처방에 의한 도수치료나 아니면은 체해충격파 같은 형태의 물리치료가 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근간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환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은
저의 인제 젊은 의사 시절에 이제 시작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999년 지금부터 26년 전에 저는 아주 젊은 의사로서 정말 그 선진국의 많은 학문을 배워서 정말 무릎 관절에 정말 최신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주로 미국에 안 가본 도시가 없고 이제 99 년에는 호주의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스포츠 의학을 인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가 굉장히 좀 잘 사는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의외로 26년 전이지만 수술실에서 하는 수술의 수준은 우리나라나 호주가 그다지 다른 게 없어서 처음에 한 2주 정도로 좀 실망스럽게 인제 수술 참관을 했는데요. 우연히 보니까 그 건물 뒤에는 큰 운동장이 있었고 어저께 수술했던 모든 환자들이 그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걷거나 어떤 환자들은 가볍게 뛰는 운동을 하고 이런 비디오로 환자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물리치료사 및 운동치료사들이 거기에 배치가 돼서 환자들을 바로 재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고 수술 이후에 이어지는 일상생활의 복귀와 운동의 복귀는 바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수술과 수술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바로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이후로 저는 그런 스포츠 의학 수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인제 연수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액티브하고 존경받는 곳이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이었기 때문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2002 년서부터 인제 1 년간 연수를 하면서 프레디 푸 선생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운동이 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게 되었고요. 인제 결국은 또 하나는 다학제 간의 진료 영역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결국 의사들만의 어떤 치료로는 불가능하고 운동 전문가와 물리치료사, 심지어는 영양사, 심리상담사, 그다음에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가나이제이션하는 다학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의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2003 년에 이제 귀국한 이후에 당시 재직하고 있던 서울백병원서부터 진료 시스템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많은 논문을 냈고요. 한 120 편의 SCI 페이퍼를 냈고 수많은 상을 받는 그런 영광이 있었고 스포츠 메디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술과 그다음에 재활센터와 협력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걷질 못한다. 수술은 잘 됐는데 계단은 엄두가 안 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어떻게 환자의 집과 일상생활에 그런 재활을 이제 운동으로 이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쪼끔씩 인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숙제들을 하나씩 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보여줬던 그런 의료의 혁신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이분은 천재다.'라고 생각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얘기했던 unmet need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을 이제 unmet needs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진해라. 인제 이런 식의 어떤 용기를 줬죠.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많은 일들이 그렇죠. 본네트 앞을 열어서 골프채를 꺼내자라고 하는 unmet needs가 전기차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추장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인공위성에서 스카이링크를 통해서 인제 그런 모든 통신을 그러니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그 뇌의 어떤 그 신경 구조를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서 그런 뉴로링크라고 하는 교육과 환자 인지 행동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그런 그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듯이 이제 저희도 이 언매트 니즈가 우리 진료 환경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들에게 느꼈던 언매트 니즈는 결국 수술을 잘할 수도 있고 운동을 환자에게 강조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과연 이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관절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체중을 줄이고 매일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쪼그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을 환자가 실천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은 국가과제라든지 훌륭한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언매트 니즈를 만들어내는 과감한 상상력과 추진력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0일 전 그러니까 1년이 채 되기 전의 일이지만 예,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PO,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수술 이후에 매일매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앱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이제 관절염의 이제 앱 시스템이고요. 식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식단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는 아픈 무릎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강한 무릎보다 근력 강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를 써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운동하자가 아니라 데이터로 바뀌어서 그 데이터는 환자에게는 어떤 객관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운동을 했고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정량화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의사들에게는 이 데이터가 모여서 논문이 돼서 환자의 일상생활이 다학제 간의 논문으로 바뀌는 그런 일을 만드는 라이스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보면 수술 이후의 재활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앱을 하는데 모션 캡처 기능이 있죠. 먼저 비디오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환자가 걷게 되는데 저희 앱은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환자의 모션을 이렇게 캡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모습을 정량화시키고 이 데이터는 다시 라이스케이라고 하는 연구 데이터에 모이게 됩니다. 식단 기능이 있어서 섭취된 칼로리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매일매일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관절염의 세 가지 요소 중에 333 운동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3kg를 빼고 석 달을 유지하면 무릎 관절 계단 내려가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5배의 힘이 걸릴 때 15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식단을 이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은 이제 주간 단위로 운동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는가, 또 그 운동을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아니면은 그것은 좀 운동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봄에 시시각각 보면서 나 스스로의 운동을 이제 관리하고 돌아볼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앱은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이제 노력이 돼 왔지만 환자분들이 핸드폰에서 제공되는 그런 운동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느낄 때 디지털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제공하지만 그 운동을 통해서 환자가 이 앱, 핸드폰에 있는 프로그램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소외를 느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환자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릎이 붓는 것이 정상인가요?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이게 실시간 AI가 이렇게 답을 찾으면서 저의 AI 메타 휴먼이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은 직접 비디오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챗봇을 보면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시간 이제 샤워해도 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의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이 챗봇은 제가 쓴 책과 상담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인정한 곳에서만 찾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이제 챗 GPT가 가지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상담을 해서 믿고 맡길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하였습니다. 이 건강톡은 AI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후 우리나라 무릎이 말로 붓는 현상에 진행되지만 대해 앞으로 걱정되시죠? 이제 기술적인 변화를 발전을 통해서 영어로도 Hello. 이제 발전을 Today I 하고 will talk about 이제 why chronic 글로벌하게 나갈 diseases 때는 including arthritis are 프랑스 lifestyle 말이나 diseases. 독일말, 일본말을 포함한 Arthritis, you 한 often think of 50개 it as a 국가의 disease that 언어로 naturally 이제 occurs as you get 메타휴먼이 older, 바뀌게 right? 될 것입니다. 이제 Hello. 이런 Today I will 그동안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인 어떤 리지스트리 시스템, 그러니까 등록 시스템은 단순하게 그냥 의학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도와주고 일상생활에서의 운동 복귀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환자들의 좀 더 밀착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환자의 데이터를 이제 다학제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병원과 수술방과 그다음에 연구와 그다음에 환자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어떤 기능적 재활이 하나로 묶여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AI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변 장비라고 하는 커프는 전기 자극과 그 다음에 혈류 제한을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머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근육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미 전처치로 근육을 수축하는 그런 전기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혈류를 제한함으로 해서 굉장히 허혈 환경에서부터 환자가 운동을 하고 이제 지혈대를 풀었을 때 갑자기 이제 쏟아져 오는 그런 혈류를 통해서 근육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복합한 기기의 특허를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이런 개발은 20년 전서부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아토스 클리닉에서 닥터 패슬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전기 자극을 이제 의학 연구에다 많이 이제 보고를 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제가 건국대 재직 시절에 2015년에서부터 17년까지 24명의 환자를 통한 임상 시험을 이제 국가 과제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초록색의 어떤 주변 장비는 그냥 운동을 시키는 환자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국가 과제 연구에 의한 근거를 이제 갖게 되고 특허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액티메디는 여기서는 좀 결국 이제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면 간호사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를 보고 운동 전문가들이 이렇게 운동을 시키게 되고 주변 장비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마다 모션 캡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정량적으로 정확한 자세로 했는지를 보고 그런 주변 장비를 이제 착용한 상태로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집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홈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액티버디라고 하는 의사 친구가 궁금한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답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액티메디는
아주 신설 회사이지만 제가 30년 동안 그 진료실에서 봤던 많은 문제들, 환자들이 수술을 후에 집에서는 제대로 재활을 하지 못하고 운동이 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지만 환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기술적 진보가 있었지만 환자에겐 적용이 되지 않고 그런 운동 데이터가 다 이렇게 아까운 데이터들이 이렇게 허공으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늘 환자들은 상담을 원하지만 의사는 1분밖에 환자에게 시간을 내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형태로 이제 결국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대면 재활의 솔루션으로 수술 이후 관절염에 그다음에 근력 강화하는 걸 통해서 또 리지스트리 등록을 통해서 또 AI 무릎 도우미의 도움을 통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어서 저 개인에게는 30년 동안 무릎 환자의 치료를 해왔던 그런 데서 나왔던 언매트 니즈를 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아직까진 민간의 회사이지만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진료실에서 내가 미처다 하지 못했던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꿈은 10년 전에서부터 있어 왔고 그 언매트 니즈가 늘 제가 환자를 보는 진료실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환자에게 죄송해하게 생각해 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액티메디를 통해서 개발되는 4가지의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답답하고 죄송했던 문제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학들에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의사가 창업을 한다고 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우선 열심히 환자를 보셔야 됩니다. 환자와 함께 애환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환자에게 이 좁은 진료실과 수술과 외래와 시술에서 드리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반드시 절감하는 그 절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언매트 니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매트 니즈는 막연한 꿈, 뭐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 나는 그게 어떤 수요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 이제 이런 수요가 있는 사람들,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언매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의료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어떤 그 기본을 가지고 있다. 어떤 뭐 자본이나 어떤 뭐 기술자나 어떤 그런 현재 진보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언매트 니즈를 어떤 방향으로 풀고자 하느냐 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신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는 다 마쳤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답을 좀 제한된 시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주의사항과 치료법은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다른 병입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짜 염증성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무릎에 나의 활액막이 갑자기 붓고 이제 병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염증약을 먹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정형외과도 일부 좀 보다가 이 약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예 체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질병이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런 병이 몇백 개가 이제 유사한 병이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는 전문적인 과가 있고요. 그 과에서 취급하는 약들은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냥 단순한 진통소염제가 아니라 뭐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그 면역을 확고하게 억제시키는 그런 과거의 항암제라든지 강력한 면역 억제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이 그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 질환의 영역이고요. 환자의 그
병은 우리가 관절염 환자를 무릎만 한 1,000만 명으로 본다고 할 때는 20분지 1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진 않지만 아주 만연한 그렇게 많은 병이 아니고 일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병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하고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일부는 염증성이고 더 상당한 부분은 기계적으로 다리가 휘었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그 체중이 많이 늘었거나 운동을 하다 다쳤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관절의 어떤 파괴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그 원인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법의 가장 기본은 제가 늘 얘기하는 비수술의 3가지. 체중을 줄이고 늘 운동을 하고 쪼그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5년 전 양무릎에 줄기세포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통증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우리 그 관절 연골을 재생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잘못된 믿음과 근거 없는 희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기대만큼 부작용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뭐 자기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농축을 해서 넣었다. 그랬더니 이제 관절염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를 보면은 그것은 줄기세포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자기 그 골수에서는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그 세포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략 7% 정도의 줄기세포가 있고 불행하게도 이 줄기세포는 연령에 비례해서 활성도는 반비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50세가 넘어가면 그런 자가 줄기세포의 활성도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많은 노령층에 있는 분들이 자기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농축을 시켜도 농도가 낮은 이 줄기세포는 자기 무릎에 주사했을 때 일부의 어떤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만 그 줄기세포가 안착이 될 수 있는 장착이 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그리고 한 3-4주 정도 이후에는 그 주사한 줄기세포는 다 이제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용어 자체도 골수 농축 세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줄기세포 치료가 아닌 그 비과학적인 언어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증상 개선 효과가 한 1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좀 연구자들의 일치가 있지만 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절염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질문을 주신 분은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카티스템 같은 그러니까 무릎을 수술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데 그것은 제대열 줄기세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줄기세포가 아닌 거죠. 타인의 아기의 그 제대열에 있는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제 처리를 해서 연골로 분화될 수 있게끔 처리해서 이제 주사를 하는 방식이고 비교적 한 1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쓰였는데 그 남용만 되지 않는다면은 좋은 결과를 갖고 이제 보고하고 있어서 최근에 미국과 일본에 이제 임상 시험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줄기세포 수술만으로 회춘을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주요 부분의 연골을 좀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체중을 줄이고 근력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쪼그리는 생활을 벌이는 꾸준한 본인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증을 개선시키는 것과 연골이 재생되는 게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반월상 연골 파열에 내시경 봉합 수술을 한 지 1년이다. 무릎에서 사각사각 소리와 통증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환자분을 보지 못해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봉합 수술은 보통 오금쪽, 반월상 연골 뒤쪽을 꼬매게 됩니다. 사각사각 소리와 통증은 무릎 앞두꺼뼈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이제 봉합 수술이 실패했다면 물이 차고 걸리고
다음에 걷다가도 딱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나타날 건데 걸을 때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나 계단 내려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앞두꺼운뼈에 관절염이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수술 이후에 무릎 주변의 근력을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근력은 수술 이후에 더 떨어져서 안 나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수술한 이후에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게 만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술과 수술 후의 회복은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일상생활에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 회복 치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술의 실패라기보다는 근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대이신 지인분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라고 하셨고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찾아보니 일상생활에서 운동은 조심하되 연골에 좋은 성분을 챙기면 좋다고 해서 식단을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추천하시는 식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환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뭘 먹으면 좋아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떤 성분이 몸에 있다. 그러니 그걸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단순 비교는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에 물을 함유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굉장히 좋은 그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글루코사민을 잔뜩 먹으면 무릎이 좋아지느냐 흡수율의 문제겠죠. 그동안 그 연구를 해봤더니 먹었던 글루코사민은 대부분은 오줌으로 나가고 실제로 무릎 관절에 흡수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한 1997년서부터 오랫동안 미국에서도 그냥 관절 영양제로 써왔던 글루코사민이 5년 전에는 드디어 미국 정형외과 학회를 통해서 쓰지 말기를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성분들이 많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조개, 뭐 어떤 식품을 통해 가지고 그 식품 안에는 관절 연골에 좋은 성분이 많다라는 게 알려져서 그거를 먹으면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성분이 음식에 있다와 퇴행성 관절염에 그런 성분이 흡수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연구된 것으로 이것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 음식 영양분을 특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녁 식사 때 탄수화물 밥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고기와 두부 그런 단백질을 늘리는 그런 식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 늘 얘기하지만 저녁 식사 이후에 초저녁에 땀 흘리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2-3시간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이후에 주무시는 게 가장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돼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은 높고 단백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단백질의 함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시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고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체중 감량과 관절의 근력 강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질문이 더 있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면 수술 없이 운동 병행한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한 거죠. 수술은 두렵네요. 확고하게 그렇습니다. 관절염의 초기는 먼저 수술을 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반어쌍 연골 뿌리 파열이라는 게 있어요. 오금 뒤에서 툭 끊어져 가지고 이게 불행이 시작돼서 한 1-2년 안에 확 나빠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손상이라면은 수술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관절염이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관절염 초기에는 오히려 초기 때 한두 달 정도 약을 먹다가 약은 그냥 통증이 있을 때만 먹는 관리 형태로 바뀌고 꾸준한 운동이 기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하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 아까 초기에 무릎 질환의 20%가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만으로 좁힌다면 95% 이상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5% 정도 이제 아주 진행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이게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막연한 수술에 대한 권고는 그거는 비과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매일 만보 걷기를 하는데 한 달 정도는 딱딱한 부츠를 신고 걸어서인지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제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은 걱정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네, 그러실 나이가 아니고요. 20대 나이에는 어떤 운동도 다 좋습니다. 매일 만보 걷기 좋고요. 이왕이시면은 운동 강도를 좀 올리시죠. 속도도 좀 도전하시고 그다음에는 발에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무릎으로 다 충격이 흡수되기 때문에 발바닥이 딱딱할수록 무릎 통증은 올라오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딱딱한 부츠를 신고 걷는다면 무릎에 걸리는 하중은 훨씬 더 높아진 것이고 놀랍게도 20대에서 30대 젊고 활동적인 여성의 무릎 통증이 전체 젊은 여성의 10%입니다. 이렇게 아픈 그런 여성들의 통증은 계단을 내려갈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 일어나는 통증이고 날씨도 좀 타고 그래서 마치 퇴행성 관절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나 실제로는 퇴행성 관절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젊은 사람들의 무릎 통증입니다.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완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팠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심각한 관절염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연관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그런 아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신발을 좀 바꾸고 정확한 자세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운동을 하신다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되어서 한 두세 분의 질문이 더 있지만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